굉장히 급해가지고 왜냐하면 뭐 14일 날 탄핵 표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한동훈이 탄핵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참이었잖아요. 딱 그 참이니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 해석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한 말은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오히려 여기에 맞춰서 반증만 확보하면 윤석열은 그냥 법정에서 사형이에요, 사형. 예, 박살 나는 겁니다. 오히려 본인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관계는 다 말을 해버렸고 그 의도에 관해서 본인이 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도와 관련된 그 반대의 증거들 있지 않습니까? 야, 2차 계엄 준비도 했더라 너. 어? 그때 그 저 뭐죠? 결정하는 준비실 합참의 그 상황실 내에 또 결정하는 준비실이 따로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뭡니까 육군 참모총장, 계엄사령관과 국방장관 그리고 윤석열 그리고 한 명이 더 있었다고 하는데 그 네 명이서 이거 어떻게 하지? 2차 계엄 할까? 뭐 이거를 지금 논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이자가 했던 말들이 다 박살이 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상으로 찍힌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충분히 박살이 날 것 같다. 법적으로는. 근데 이 인간이 정치적으로는 왜 이 시점에 12월 12일 날 뭐가 굉장히 급했어 지금. 뭐가 급한 사정이 뭐가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네. 자기 편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준 겁니다. 아, 이게 당내에도 지금 어쨌든 줄어가고는 있지만 자기 편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의 논리를 앵무새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윤상현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한동훈이 뭐라고 하든 분명히 탄핵은 부결인 것이고 동시에 하야는 분명히 없는 것이다. 오늘 얘기의 결론은 그거지 않습니까? 끝까지 싸우겠다. 하야는 없다. 근데 하야는 누가 주장하는 겁니까 지금? 한동훈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한동훈의 메시지도 그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동안 아까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윤석열이라는 자가 당에 약속을 했는데 분명히 당에 일임한다. 거취를 포함해서 당에 일임을 하고 그 한시 정권 한동훈과 한덕수가 국정을 꾸려나가는 거에 대해서 일정 정도 권한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래저래 논의를 하고 뭐 등등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하야가 없다 하니 그렇다면 결국 탄핵은 불가피한 것이다. 이 담아 나오기 직전에 한동훈이 기자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예. 기자들한테 그 얘기를 했고 그리고 기자들이 이제 계속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자기 이제 국민의힘 당원 이 국민의힘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야 되고 사실은 이제 뭐 참여하라는 게 이제 찬성하라는 거에 가까운 메시지였는데 대놓고는 얘기 안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네. 이 담화가 나왔지 않습니까? 담화가 나오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다시 이제 요거에 대해서 거론을 했는데 첫째 이 담화 난 예상을 전혀 하지 못한 담화이고 지금까지 나온 어떤 여러 가지 얘기하고 맞지도 않고 이거는 뭐 전혀 용납할 수가 없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당론으로 탄핵을 찬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예. 그다음에 이 윤석열이라는 자가 당에 지금 피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윤리에 가서 윤석열이라는 자를 제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원래 탈당하라고 하던 차였잖아요. 그 전에는 훨씬 전에는 그렇죠. 제명을 시키자 이 얘기로 갔을까. 한동훈은 완전히 이제는 이 담화를 기점으로 해서는 완전히 대놓고 탄핵 찬성 윤석열하고 선 긋는 국민의힘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기 때문에 윤석열의 이 담화를 통해서 완전히 한동훈 대 친한 대 친윤의 내전 상황을 윤석열이 이제 만드는 구도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탈표도 이탈표대로 늘어나겠지만 그 이탈표가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서 뭐가 커질 거냐면은 탄핵이 그러면은 이 가결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가결된 이후에 한동훈 지도부가 남아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은 내려와야 될 거고 아마 탄핵 가결된 이후에 그럼 오늘 원내대표 선거를 할 것인데 그렇죠. 그 원내대표 선거에서 뽑히는 원내대표가 권성동이 뭐 유력할까 싶긴 한데 권성동이 원내대표가 되고 하면은 그 원내대표가 이제 당권을 장악하는 이런 그림으로 가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전 아까 그 정치적인 얘기만 전 조금만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윤석열이가 오늘 한 담화는 사실상 친박계에 대해서 저는 소집명령 내렸다고 봅니다. 제가 왜 친박계라고 하냐면요. 윤석열이가 정권 잡을 때는 친이계랑 손을 잡았습니다. 장제원, 권성동이고요. 이제는 친이계들 또 기회주의자들이라서 다 떠나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왜 친박 쪽이냐.
저 부정선거의 뿌리를 보셔야 되는데 부정선거의 뿌리가 누구냐면요. 탄핵 무효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탄핵 무효론자들이 부정선거로까지 진화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뿌리는 탄핵 무효기 때문에 사실상 친박근혜의 잔존 세력들이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 이 부정선거의 에너지를 가지고 연명해 오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친박들의 마지막 그 주장을 윤석열이가 받아가지고 지금 그 마무리를 하는 건데 제가 친박근혜 얘기를 왜 하냐면 예. 박근혜와 윤석열은 다릅니다. 박근혜는 그래도 아버지 후광이 있고 본인이 정치를 하면서 그동안 쌓아온 자산을 가지고 그렇죠. 선거도 여러 번 이겼고요. 그렇죠. 보수에서는 박근혜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절박감 때문에 지키려고 한 거거든요. 한 10년 그랬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윤석열이는요. 맨날 그 어디 수사만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정치권에 기어 들어와가지고 2년 6개월 동안 나라 말아먹은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누가 윤석열이를 박근혜처럼 지킵니까? 지금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맨놈이 가서 붙어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박근혜와 윤석열을 동일 비교하는 것 자체도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속보는 안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신뢰할 만한 그 기자로부터 받은 거는 조국 혁신당 대표의 유죄가 확정됐다고 합니다. 예. 속보가 나왔는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신뢰할 만한 기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나왔습니다. 중앙일보에서 나왔습니다. 예, 중앙일보 나왔군요. 그리고 국회 의결을 이렇게 되면 상황상 토요일이 아니고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뭐 극단적 선택 이런 엠블라스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오늘 지금 담화로 평지풍파를 만들었잖아요. 내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나왔던 최강욱 의원에 대한 유죄가 확정이 된 게 중앙일보에 나왔네요. 예, 2분 그래요? 전에. 아직 그 조국 대표에 대해서는 아직은 속보는 안 뜨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예. 정정하겠습니다. 예, 저는 다른 쪽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게 확인이 되면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요. 최강욱 의원은 80만 원 유죄 확정됐다는 속보가 예. 떴습니다. 벌금형. 그리고 이 한동훈 지금 스탠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탄핵으로 오늘 아침에 확정을 지은 거죠. 사실상 이 담화를 기점으로 해서 예. 네, 탄핵 찬성이다라고 본인이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예. 네, 이런 거죠. 한동훈은 당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윤석열 씨의 담화를 어떻게 봤냐라고 물어보니까 저런 담화 나올 거라고 예상 전혀 못한 상태였고 제가 그 담화를 보고 당의 윤석열 대통령 제명 출당 위한 윤리위를 그 담화를 보고 제명과 출당을 위한 윤리를 긴급 소집해서 지시했다. 근데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탄핵당하고 감방 들어가야 될 사람인데 국민의힘 당에서 제명 탈당하는 게 국민들에게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 근데 윤리위도 사실 과거에 이준석 사례에서 볼 때 형사 사건 처리 안 됐는데 먼저 징계를 시작해서 쫓아낸 예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네. 저는 그건 잘못된 방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네. 지금 그 방식으로 한동훈이 윤석열의 형사적인 결과가 안 나와도 지금 그냥 먼저 선징계 하겠다 지금 요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철규 등등등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자들은 본인들이 그 수법을 썼었기 때문에 그 반박도 잘 먹히지가 않는 이런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징계를 해도요. 당의 윤리위가 어떻게 나올지를 한 번 더 봐야 되고 윤리위의 결정을 또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최고위원회가 지금 한동훈이 소수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대통령에 대한 1호 당원에 대한 징계성, 출당, 제명 이게 가능할지는 좀 잘 의문입니다. 사실은 현실적인 힘의 역학관계에서. 아마 근거 조항은 막 이런 걸 아마 들 거예요. 당원 당규 보면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 이런 조항이 보통 있습니다. 당원 당규에 어떤 당이든 간에 애매한 거, 그렇죠. 애매한데 정치적 판단을 통해서 이제 근거로 제시할 만한 거, 음.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또는 뭐 현행 법령 및 당원 당규 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현행 법령이라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형사법적으로 뭐냐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가 있지만 예. 당원 당규 윤리 규칙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당원으로서의 품위 의지 의무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비슷한 내용들이 막 있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거지만 윤석열이라는 자가 이러한 담화를 함으로써 한동훈 측의 논리 그런 걸 거예요. 이러한 담화를 함으로써 당이
내란 혐의를 받는 이 사람하고 완전히 하나로 묶여가지고 비난을 같이 받게 생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제명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내세울 것인데 중요한 거는 이런 행위가 그럼 어떤 효과로 이어지는 것이냐. 친윤하고 이제 한판 붙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친윤석열 쪽하고 이제 요거를 정리하자. 대통령하고 관계를 끊자라는 쪽하고 한판 붙으면서 윤석열의 영향력을 이제 뭔가 이제 윤석열의 당내 영향력을 뭔가 이제 축소시키고 뭐 하는 그러한 내전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 요것보다는 그렇죠. 자기들끼리의 싸움의 문제에 이제 하나의 소재가 더해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아마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 오늘 하니까 말싸움의 어떤 그러한 말폭탄의 하나의 요소가 더해지거나 탄핵 소추안 표결할 때 찬반에 있어서의 어떤 부담 이런 것이 더 이제 더해지느냐 줄여주느냐 요거에 미치는 영향 요 정도의 이제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 한동훈 측과 그다음에 친윤 측은 생각하는 게 허공 꾸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처리에 관해서는 이제 뭐 윤석열이 탄핵을 당하든 자진 퇴진 뭐 이거는 안 하려고 지금 하는 거니까 어떻게든 대선 시기 가지고 지금 조율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대선 시기 조율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그게 원래 한동훈 측의 구상은 예. 대선 시기를 조율을 하면서 그 중간 단계는 한시 정권으로 때운다를 합의를 하는 거였는데 근데 이 모든 한시 정권의 법적 정당성도 그렇고 대선 시기에 대한 협의도 그렇고 이 모든 전제는 일단 윤석열이라는 자가 어느 시점에든 그 조율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 스스로 내려온다는 의지가 있어야 이게 이 전제가 있어야지 이 전제가 충족이 돼야지만 이 모든 계획이 들어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한 일주일 가까운 기간 동안 이걸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헛꿈을 꿨는데 오늘 담화로 다 깨진 거죠. 이 헛꿈 꾼 거는. 그래서 사태는 원점으로 돌아왔고 윤석열이라는 자는 내려올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남은 선택지라고는 내려올 생각이 없는 윤석열이라는 자를 임기를 뭐 채우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지만 끝까지 안고 가거나 윤석열이라는 자가 마음대로 하도록 끝까지 안고 가거나 아니면 탄핵을 통해서 강제로 끌어내린다.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한동훈 측은 국민 여론이 너무 안 좋고 지금 수사 상황을 보니 한동훈이 직접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용현의 구속영장에 써 있는 무시무시한 사실들이 다 드러날 것인데 그거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러한 국민 여론을 감당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윤석열을 안고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탄핵밖에는 답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 즉 끌어내리는 것은 뭐 방법이 어쨌든지 간에 요거는 처음부터 상수였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거여서 이 한동훈은 탄핵을 찬성해야 된다로 지금 기운 것이죠. 그러나 친윤 측은 애초부터 생각은 윤석열을 안고 간다에 가까운 것이었기 때문에 예. 안고 가지만 여러 가지 조건상 대선을 최대한 늦게 치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면서 한번 설득을 해보자 이런 거였으나 안 내려온다고 하면은 안고 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탄핵은 반대이다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이탈표 매직 넘버는 8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면은 8표를 넘길 가능성 자체는 좀 늘어나는 거여서 그렇죠. 그러면 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는 것은 조금 더 희망의 어떤 이 비율 자체는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조국 대표가 탄핵 투표에 만약에 지금 나오는 속보가 사실이라면 탄핵 투표에 참석할 수 있나요? 글쎄요, 이게 한번 저도 국회법을 알아는 봐야겠습니다만은 예. 아마 상실이 되면 지금 이제 즉각적으로 의원직은 상실이 되는 근데 거고요. 오늘 승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한 2, 3일 그 걸린다고 승계 하는데. 절차가 아마 예. 그것도 이제 의원 선서도 하고 승계 절차를 또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표결 전까지 행정적으로 가능할지 아. 그 부분은 좀 국회 쪽에 한번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그래서 같습니다. 본인이 구속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제가 지금 상황을 파악을 하는 걸로는 토요일이 아니고 내일 당겨서 할 수 있다는 게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조국 대표가 탄핵 투표에 참석할 수 있게 민주당이 좀 앞당겨서 배려를 하는 방향도 생각할 수 있겠다.
정치적으로. 근데 조국 대표의 의원직이 오늘 대법원 선고가 동시에 동시에 상실이 동시에 되기 때문에 그거는 즉시 효력이 예, 발생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그거는 당겨도 의미가 없고, 근데 당겨도 다만 의미가 없구나. 승계를 13번이 이제 승계를 해야 되는데 그 예. 승계 절차가 만약에 탄핵 투표하기 전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표에 손실이 없는 건데 그러네. 만약에 승계 절차가 탄핵이 가운데 껴버리면은 299명이 제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조금 계산을 달리해서 아마 8표보다는 조금 올라서 9명 정도까지는 여기 아마 소수점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될 걸로는 보여져요. 숫자 계산을. 예. 즉시 상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오히려 일에 변수가 됐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탈표가 추가로 네. 발생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국민의힘 쪽에서. 그러네. 그런데 지금 전국의 변화 때문에 이탈표는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8표 플러스 알파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가능성의 영역이지만 지금 예를 들면은 8표를 뭐 딱 8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능성 자체는 어쨌든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마지막까지 좀 봐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어쨌든 이 담화가 나오기 전 상황과 후의 상황은 상당히 이거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봐야 아니 됩니다. 근데 이제 다행인 건 뭐냐면요. 지금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선거 중이거든요. 그렇죠. 아까 들어오기 전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 선거장에 와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고성이 충돌이 좀 있었는데 제가 분위기를 딱 보니까요. 이미 국민의힘은 끝났어요. 그 오늘 원내대표장에서 카메라 다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랑 이제 1대 한 30 정도로 말씨름이 좀 붙어가지고 말로 이제 뭐 이철규, 뭐 강명구, 뭐 그 임종득 이 소위 말해 대통령 측근들 예. 부자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막 손 들고 발언하고 고성지르 이랬는데 결국 김재섭 의원이나 박정원 의원, 뭐 김상욱 의원 이 사람들은 뭐 표정이 거의 썩어 문드러지더라고요. 이 당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을 드리려는 거냐면 이미 국민의힘의 분당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도 칼을 빼들었거든요. 이제는 퇴로가 없을 거예요. 그동안에 한동훈 대표가 잘못한 것은 내란이라는 중요한 사건을 규정짓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했으면 한동훈 대표가 박수를 받았을 텐데 내란이라는 것이 나에게 유리할 때는 내란을 아니라고 치고 나에게 불리할 때는 또 내란이라 치고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상황 규정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꼬여온 거거든요. 근데 오늘자에 와서는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 담화도 받고 더 이상은 민심을 이길 수가 없다. 이 판단을 끝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8명보다 이제 조국 대표의 의원직 상실로 인해서 조금 더 의결 정족수가 높아져서 한 9명 이상 나와야 된다고 하더라도 이 이탈표가 6, 7표 이런 게 아니고요. 이탈하면은 10표 이상은 좀 이탈을 할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아마 이 기조대로 저는 탄핵안은 통과가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대로 한동훈의 계산법이라는 건 계속 지금 3번째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윤석열의 자진 사퇴 의사가 있을 때 가능한 계산법이거든요. 근데 그 가능성 없는 계산법 때문에 일주일이 날린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소중한 시간을 거기에 이 판단 미스와 거기에 역사적인 과오가 있는 거죠. 한동훈 대표의 어떤 과오라는 것은. 예. 보통 이렇게 이제 대법 선고라는 게 이제 신인규 변호사 잘 아시겠지만 법리만 따지는 거거든요. 법률심이라고 합니다. 예. 법률심. 사실관계는 다 끝난 거기 때문에 법리만 따지는 건데. 근데 이게 의미가 이제 네. 또 하나 부여를 하자면은 이제 향후 탄핵은 이제 기정사실로 본다면 이제 차기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조국 대표가 의원직도 상실했지만은 피선거권까지 같이 잃게 되기 때문에 예. 다음 대선에는 도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돼버렸고 예.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이 진보 개혁 진영, 그러니까 민주당과 함께 대선을 치르는 상황에 있어서는 표의 분산 부분은 사실상은 이제 그 가능성 자체가 좀 사라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차피 대선도 뭐 조만간 곧 치를 거기 때문에 6개월 안에는 그렇죠. 무조건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에요. 예. 마지막으로 김인하 평론가는 지금 토요일 날 탄핵은 되겠죠, 설마? 저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몇 프로 정도나? 숫자를 좋아하니까 몇 프로 저 정도나? 숫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숫자 잘 기억하지 못하고. 그러면 물의 반컵 이상은 채워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반컵 이상이라고 보는데 네, 반컵 이상. 그런데 요즘에 한국 정치의 상황이 음. 하루에 정세가 3번씩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확답 못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저는 뭐 반 이상의 물이 찼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법부도 지금 국민들의 불신이 너무 커서 이게 참 큰일 났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불신이 이렇게
큰 상황을 사실은 집권 여당과 대통령직을 수행해 온 윤석열 씨가 이렇게 불신을 조장을 했잖아요. 이간질 시키면서 계속 남탓만 하고 그러다가 이제 본인들의 비리가 밝혀지고 그런 것들이 또 검찰이나 사법부에서 또 지연이 되고 뭐 이러니까 이게 과연 공정한 건가라는 이야기를 국민들은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법부는 사법부 나름대로 아니 우리는 들어온 기소된 사건에 관해서만 판단할 뿐이야 라고 판사들은 지금 계속 볼멘 소리를 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예. 안타까운 게 어제 조국 음. 대표의 그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포효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렇죠. 상당히 의정 활동은 훌륭하게 잘 해왔다고 평가해도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대법원의 또 판결은 우리가 또 최종심으로 존중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고, 예. 저는 윤석열이의 가장 큰 잘못이 뭐냐,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무너뜨린 거고요. 그렇죠. 동시에 사법권을 동원해서 야당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법권에 대한 오염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씻을 수 없는 죄가기 때문에 내란 수개로 저는 사형 거의 오늘로선 제가 거의 확정으로 보여지고 아마 그거 외에도 다른 여타 죄까지 다 발본색원해서 윤석열 시대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이 우리의 모두의 좀 과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무회의록 5분짜리 국무회의록 나온 거 보면 총리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이게 증거인멸이 광범위하게 정부 기관 내, 뭐 총리실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부 기관 내, 대통령실, 검찰, 뭐 이런 쪽에서 주요 관계자들이 증거인멸을, 군도 마찬가지네요. 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뭐 관련된 연루자들을 믿을 수가 있나.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고위 간부들이었고 국정을 책임진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탄핵, 대통령은 직무정지를 시킨다고 합니다마는 그 안에 있었던 쥐새끼들은 끊임없이 증거인멸을 하고 있을 텐데, 아 정말 답답하네요. 이거 어떻게 나라를 다시 신뢰 회복을 하고 국민들끼리 믿고, 공직의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간에 그 정도 위치면 우리가 사실은 믿고 우리는 세금에만 종사해야 그게 민주 자유 선진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라고 월급도 많이 주는 그러니까요. 거고요. 이게 공화국을 다시 밑바닥부터 재건해야 될 그런 상황 아닌가. 저는 매우 심각하게 지금 상황을 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판사들도 사실은 문제 많죠. 눈치를 본 측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장악이 됐다 안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고 지금 그랬었는데.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판사들이 예. 속보가 온 것은 원내대표는 권성동이랍니다. 뭐 당연히 될 줄 알았어요. 아, 진짜 뭐 친윤들은 정말 끝까지 우리는 싸우겠다. 윤석열, 권성동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근데 아, 오히려 네. 잘 됐어요. 그렇게 해야지 더 책임이 명확해집니다. 명확해지죠. 전선이 뚜렷해집니다. 같이 멸망시켜 버립시다. 순장적으로. 예, 네. 같이 멸망시켜 아, 버립시다. 제가 그 말씀 하나 드리려는 게 예. 사법부가 예. 권력에 종속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요. 예. 사실은 민간 로펌들에 가려고 생계형 판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민간 자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대 로펌들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 문제까지도 전 앞으로 문제 제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